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3시 4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이틀째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요 83,000원 매물대 돌파 시도가 나왔었는데요. 이 자리만 뚫어주면은 이 윗구간은 뭐가 없는 구간이에요. 매물대가 전혀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 돌파 실패로 주가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 비중 무조건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4,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어요. 4,042포인트까지 올라가 주면서 대세장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오늘 시장의 수급이 반도체, 특히나 삼성전자가 드디어 10만 전자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제약바이오. 자, 이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몰리면서 오늘 원전 섹터는 큰 힘을 받지 못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미 원전 드디어 첫 계약건이 터졌어요. 현대건설이 페르미 아메리카 대형 원전 4기에 대한 기본 설계 계약이 드디어 체결이 됐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 기대감 하나로 원전 섹터가 올라왔다면은 이제는 뭐예요? 실적입니다, 실적. 자, 본계약건이 빵빵 터지면서 원전 섹터의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변동성이 발생이 된다. 이때 뭐 하시면 안 돼요? 투매 물량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눌리면 이제부터 무조건 비중을 더 늘려갈 수 있는 기회로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투매 금지입니다. 투매 금지. 그리고 10월 16일 날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는데 이제 단기적인 조정을 끝내고 상승 추세 전환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과연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 고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향후 주가 전망과 그리고 또 이 고점 관련해서 제가 오늘 좀 자세하게 분석을 좀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수급 분석과 최근 나온 이 원전 관련해서 이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좀 도와드릴 건데요. 자,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이 정말로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제가 댓글창 열어드렸습니다. 자, 댓글에다가는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돈벼락 한번 시원하게 맞아보자는 의미에서 요 돈벼락 댓글도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돈벼락 댓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좀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말에 제가 어제도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죠. 자, 현대건설, 페르미 아메리카와 대형원전 사기, 기본 설계, 계약이 체결이 됐다. 이러한 이슈가 나왔어요. 제가 영상 초반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그동안에는 주가가 올라왔던 이유가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 자, 요거 하나로 주가가 올라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요, 기대감에서 실적입니다, 실적. 본계약건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요 실적을 기반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10월 달부터 주가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다 원전보다는 사실상 가스터빈이죠. 자, 이 가스터빈도 XAI,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도 인정을 받았던 뜻이에요. 자, 일론 머스크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신뢰감 또한 증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글로벌 빅테크들, 자, 이 빅테크 기업들 2027년도부터 AI 데이터센터가 완공이 돼요. 근데 미국에 있는 SMR은 언제부터 완공이 된다고요? 2030년도. 그럼 3년 동안에 갭이 생기죠. 이 3년 동안에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이 가스터빈밖에 없어요. 특히나 일론 머스크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4분기 때 빅테크약, 이 가스터빈 수주가 물밀듯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스터빈 쇼티지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죠. 공급 부족 현상입니다. GE, 지멘스, 미쓰비시. 자, 이 세 곳은요, 2029년도까지 수주 잔고가 풀로 꽉 찼습니다. 주문을 해도 못 받아요. 그러면 이 수주권들이 어디로 몰려올 수 있다?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물밀듯이 몰려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하고
이제 8개에 해당하는 이 가스터빈 수주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올해 4분기 중에 이 수주권에 대한 본계약 체결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실적입니다. 실적. 그리고 아직 3분기 실적 발표 안 나왔어요. 3분기 실적 발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언급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잠깐만 좀 볼게요. 요 기사를 보시면요. 두산 에너빌리티 고마진 사업의 3분기 영업이익 153%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과 가스터빈 등 이 고마진 사업의 매출 반영이 수익성 개선의 근거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20일 연합 인포맥스가 최근 3개월 내 두산 에너빌리티의 3분기 실적 전망을 제출한 국내 주요 증권사 6곳의 컨센서스를 집계한 결과 연결 기준 지난 분기 매출액이 3조 9,756억 원, 영업이익이 2,903억 원, 당기 순이익이 1,63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됐다고 합니다. 매출액은요, 전년 대비 17.8% 확대한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무려 152.9% 증가. 단기 순이익은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진단이 됐다고 합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거. 이거 엄청난 호재로 작용이 됩니다. 실제로. 더군다나 흑자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4분기 실적 기대감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러한 상승 모멘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 3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을 받으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일단은 현대건설이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페르미 아메리카. 여기에는요, 대형 원전이 4기입니다. 대형 원전. 그리고 SMR. SMR은 2기가와트 규모예요. 그리고 가스터빈. 요게 가스터빈 복합 발전소도 들어갑니다. 요게 4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대형 원전, 그리고 SMR, 가스터빈.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밖에 없어요?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에 플러스 풍력 터빈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작이 가능한 기업이죠. 이 페르미 아메리카에 대한 초대형 수주권이 터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대형 원전에 들어가는 핵심 기자재만 공급을 해준다고 했을 때 우리 체코 원전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2기를 건설하는데 26조 원이죠. 그럼 대략적으로 4기라고 했을 때 얼마예요? 그냥 낮게 한 기당 10조씩만 잡아서 40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체코 원전 26조 원. 여기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가는 몫이 3조 8천억 정도. 요 정도로 지금 측정이 됐죠. 그럼 여기에서 3조씩만 잡아도 얼마예요? 12조입니다. 12조. 어마어마한 매출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SMR의 2기가와트. 최근에 뉴스케이 파워가 6기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SMR 계약건이 터졌죠. 6기가와트면요. 여기에서 약 80개 정도예요. 80개 정도. 근데 여기에는 2기가와트 규모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3분의 1이면요. 약 24개 정도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기자재 주기기. 이것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거기다 가스터빈. 가스터빈 제가 4기가와트라고 하면요. 보통 한 기당 380메가와트 정도. 요 정도 전력을 생산을 해요. 그럼 10대입니다. 10대. 10대예요. 10대. 이러한 초대형 수주권이 이 페르미 아메리카 건에서 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뉴스케이 파워의 이 6기가와트 규모의 SMR 초대형 수주권. 이 뉴스케이 파워의 주기기랑 핵심 기자재 요것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을 해줍니다. 여기에 대한 본계약도 이제 곧 터질 수가 있겠죠. 그쵸? 이거 외에도요. 엑스에너지 2039년도까지 SMR 60기 건설. 이거를 지금 목표로 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엑스에너지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 투자를 하면서 핵심 부품 공급권을 따낸 상태죠. 요게 들어가는 주기기 핵심 기자재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수주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메타. 메타는 4기가와트 규모입니다. 이 4기가와트 규모의 SMR을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SMR 누가 할까요?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이러한 미국에 있는 SMR 전문 기업들이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주기기 핵심 기자재 공급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도요. 10억 달러 규모 이 AI 데이터 센터를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SMR이 들어갈지 아니면 가스터빈이 들어갈지 이거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장 큰 거 오픈
AI. 자, 무려 700조 원 규모입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자, 이것 때문에 오픈 AI가 최근에 방한을 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자, HBM 무려 90만 장. 이거를 서명을 하고 왔어요. 90만 장이면요.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양의 2배에서 3배 정도. 자, 엄청난 물량을 그냥 싸그리, 사재기를 해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클로에 SMR이 착공이 일단 들어갔어요. 근데 오클로에서 짓는 이 SMR 하나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가스터빈도 들어갈 거예요. 자, 이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 자, 추가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다가 일론 머스크, XAI. 자, 일론 머스크한테 지금 2기를 수출했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런 발언을 합니다. 1 테라와트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다. 이거 2기로 전력 생산 얼마나 되겠어요? 추가 수주. 추가 수주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왜? 지금 가스터빈은 쇼티지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원전이나 SMR에 관련돼서 발표가 난 건 없지만 그럼 가스터빈 쪽으로 전력 생산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스터빈에 대한 추가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최근에 아마존. 아마존은 얼마 전에 창원 공장 실사까지 왔다 갔죠. 자, 실사를 왔다 갔다라는 건요. 이제 임박해져 왔다는 겁니다. 어떤 게? 본 계약이. 기술력을 확인하고 간 거예요. 자, 아마존은요. 5기가와트 규모. 이 SMR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누가 만들어요? 엑스에너지. 엑스에너지가 SMR 64기를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엑스에너지 똑같이 두산 에너빌티가 핵심 기자재를 공급을 합니다. 2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최근에 64기 플러스 곱하기죠, 곱하기. 자, 3배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어요. 그럼 64기에서 3배 확대면 거의 200기죠. 엄청난 수주권도 예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계속 나오죠. 오클로. 자, 이 오클로는요. 한손하고 MOU를 체결한 기업이에요. 자, 예전에 오클로가 미 공군기지에 SMR을 공급한다.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이 났어. 23%인가? 아마 이렇게 급등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미 육군에서도 무슨 프로젝트예요? 야누스 프로젝트. 자, 이걸로 미군 내 군사기지에 SMR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자, MOU를 체결했어요. 자, 그럼 요거 시공부터 기자재 어디에서 확보를 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주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본계약건들이 빵빵 터지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계약건들이 하나씩 터질 때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어떻게 될까요?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신다면요.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댓글에는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두산 에너빌리티로 돈벼락 한번 크게 맞아보자는 의미에서 요 돈벼락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번 이 한미 무역 협상. 자, 여기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뭐를 제시했어요? 마누가 프로젝트. 자, 이거 제가 8월 달부터 밀고 있던 프로젝트였죠. 자, 이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제가 8월 달부터 이 구독자 대인방에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자, 보시면은, 자, 요 밑에 있네요. 자, 요거 보시면은 제가 2개월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었어요. 자, 단독 속보 한미 정상회담 조선 마스가 이어서 마누가 프로젝트 추진한다. 그 영상이 바로 요겁니다. 8월 13일 날짜 올려드렸었네요. 자, 이때부터 원전은 마누가. 제가 그냥 이름 지어본 거다. 자, 이러한 이 원전에 대해서도 포대형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다. 8월 달부터 미리 언급을 좀 드렸었죠. 자, 지금 미국은요. 이 원전 산업이 완전히 붕괴가 된 수준이에요. 제가 이 내용도 정말 수십 번 말씀드렸었죠. 자, 2000년도 이후에 신규 원전 건설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자, 그러면서 그동안 있던 이 원전 기술자들 다 은퇴를 했겠죠. 아니면 나이를 많이 먹거나. 그렇다 보니까 지금 웨이팅하우스도 몇 번의 파산을 거치고 나서 지금 설계밖에는 못해요. 시공을 할 수 있다? 못합니다. 기자재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든단 말이에요. 외부의 도움 없이는 단 한 개의 원전도 건설할 수가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 AI 패권 전쟁 중이죠. 중국이랑. 자, 이번에 또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이 된 이유도 바로 이 AI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서 또 해양 패권도 있죠. 자,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원전 그리고 조선 분야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죠. 자, 이걸로 인해서 이번에 이 관세 협상을
좀 더 유리하게 타결을 본다는 거예요. 7월 달에는 조선 마스가 프로젝트 이것만 꺼냈는데 이번에 원전에 대해서 만유가 프로젝트까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해요? 한국과 빨리 마무리를 짓고 싶다.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미국은요, 2050년도까지 원자력 발전용량을 4배까지 늘리겠다. 행정 선배까지 완료가 됐어요. 대형 원전 기준으로는요, 300기, 300기의 원전을 더 건설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 첫 번째 목표가 2030년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건설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거 혼자서 지을 수가 있어요? 못 짓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이 만유가 프로젝트 제안이 굉장히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 한미 무역 협상이 정상적으로 잘 타결이 됐다. 그럼 이때부터는요, 미 원전 관련해서 수주권들이 순차적으로 또 연속적으로 이렇게 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합작에서 설립권. 자, 이것도 급물살을 타겠죠. 자, 트럼프가 그냥 웨이팅하우스에 때려버리는 거야. 그냥 협의해. 합작해서 만들어. 그래야만 우리가 미국에서 원전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맞잖아요. 트럼프가 압박을 하듯 아니면 아예 행정 명령을 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는요. 기대감 플러스 실제 본계약권. 자, 이게 빡빡 터지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격적인 2차 상승이 시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 요 매물대 구간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일단 돌파를 못했어요.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맞고 나서 한 번 더 눌렸다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얼마 안 나왔잖아요. 시장의 수급들이 어디로 이동을 해서 반도체 섹터랑 조선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힘을 받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자, 거래량은 점점 살아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 돌파 실패 후에 주가가 밀린다. 일단 뭐 하시면 안 돼요? 후매 물량을 던져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밀리면 뭐 하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비중을 더 늘려가셔야 됩니다. 비중을 더. 그래야만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요 구간 뚫어주면은 이때부터 위에 뭐가 없다고요? 매물대가 전혀 없어요. 매물대가. 신고가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뭐 하셔야 돼요? 자, 비중을 더 늘려갈 수 있는 눌림목 구간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이 구독자 대행방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러한 중요한 정보들도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왜 올라가는지, 빠지면 왜 빠지는지. 자, 이러한 이유도 정확히 아셔야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또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왔을 때 이 고점 구간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만 내 계좌에 수익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 고점에서 뭐가 생깁니까? 욕심이 발동이 됩니다. 5%만 더 올라가면 매도를 해야지. 5% 올라갔어요. 그래도 매도 안 하죠. 5%만 더 올라가면 매도해야지. 10% 올라가면 매도할래. 하다가 어떻게 돼요? 주르륵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독자 대행방에서 이러한 매수매도 타점까지 실시간 대응으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 글이 몇 개인가요? 469개예요. 글이 엄청나게 많죠. 여기서 그냥 매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밑으로 쭉 내려보면요. 언제예요? 4월 9일 날. 자, 요 4월 9일 날 보시면요. 요거는 분목 차트입니다. 자, 지지가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죠. 자, 25,000원 이하. 2차 매수가가 2만 원 이하입니다. 평단가가 22,250원. 자, 4월 9일입니다. 4월 9일. 요 밑에 손절가까지 정확히 제시를 해드렸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요. 이렇게 한 번에 쉬지 않고 올라가진 않습니다. 올라갔다가 밀렸다. 자,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요. 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하고 또 밀리면 다시 잡는 거예요. 분할 매도로 일부러도 차익 실현을 해야만 이러한 조정 구간도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서 물량을 담았다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갔을 때 또 분할 매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밀리면은 다시 눌림목 지지권 확인해서 다시 비중 추가. 자, 이러한 파동을 이용을 해야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조정 구간도 버텨낼 수가 있는 거고요. 수익 또한 더 극대화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 자, 6월 30일 날. 자, 요 6월 30일 날에도 요것 또한 분봉 차트입니다. 자, 정고점 자리에서 맞고 나서 밀렸죠. 그럼 이 자리는 매물대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겠죠. 자, 이 매물대를 뚫어내기 위해서는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돌파를 하든 아니면 앞전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요 구간에 있는 매물을 잡아 먹으면서 강력히 뚫어내든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이때 거래량을 보시면요. 앞전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많나요? 별로 안 되죠. 맞고 눌릴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즉 이때 당시 금액이 76,000원이었어요.
자, 구독자 대응방에서는 7만 원 부근, 두남에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약 250% 정도 수익을 봤었는데 이렇게 수익을 봤다라고 해서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수익을 보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만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조정 구간을 버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조정이 이어졌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 구독자 대인방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주가가 올랐을 때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 이러한 매수 매도 타점들 이 구독자 대인방에서 실시간 대응으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구독자 대인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함께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요 상단에 제 직통번호 하나 남겨드렸어요. 010-2654번에 9620번입니다.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두산에다가 요 뒤에 숫자 1번, 요거 숫자 1번을 붙여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이러한 매수매수 타점들 문자 발송으로 도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채널은 공적 채널로서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구독자 무료 대응망입니다. 돈 받는 거 아니에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는 만큼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서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까지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시청을 하시면서 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면요. 제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만큼 많이 잡힙니다. 그러면 추천 영상에도 올라가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검색을 했을 때 제 영상이 제일 상단에 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께서 흔들릴 때마다 제가 옆에서 꽉 잡아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다가는 뭐라 남겨달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 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돈벼락 한번 시원하게 맞아보자는 의미에서 요 돈벼락 댓글도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번호 외우시기 힘드신 분들 계실까봐 제가 제 영상 하단에 자, 더보기라는 버튼을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링크가 하나 걸려 있어요. 자, 이거 뭐 이상한 스팸이나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링크 뒤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은 요 위에 있는 제 직통 번호랑 같은 번호예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스마트폰에 제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즉 기착해 번호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PC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스마트폰 전용으로 만든 바로가기 링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하단에 보시면은 문의라고 적혀 있죠. 요 옆에다가 두산 두 글자.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합니다. 문자로 타점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두산에다가 요 뒤에 숫자 1번 이렇게만 입력하신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전송 버튼까지만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입장 신청, 문자 요청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아직까지 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신 분이 계시다면은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영상 제가 어제 날짜에 올려드린 영상인데요. 보시면 거의 5,000분 되시는 분들께서 제 영상을 시청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좋아요도 500분 이상 되시는 분들께서 눌러주셨어요. 자, 그리고 요 밑에 하단에 자, 댓글 보시면요. 자, 신고가, 돈벼락, 상한가, 50만 원 가자.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의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죠. 자, 보시면은 다 이런 내용이에요. 막 돈벼락 맞자, 돈벼락 맞자. 자, 이런 댓글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 앞으로 두산의 에너빌리티 더 올라가면서 신고가 랠리 이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드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 돈벼락, 자,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댓글에다가 좀 많이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댓글이 93개가 달렸었는데 제가 오늘은요 150개 댓글 150개 한번 목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돈벼락 댓글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시고요. 자, 좋아요도 어제 500개요. 어제 500개, 오늘은 600개. 자, 600개까지 제가 좋아요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셔야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때 자동으로 알람이 나기 때문에 알람이. 구독을 안 눌러 놓으시면요. 제가 영상을 언제 올려드렸는지 올려드려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시간대가 오전 시간대 장중에 아니면 지금처럼 오후 시간대, 저녁 시간대, 새벽 시간대 올려드린 시간이 랜덤입니다. 만약 제 영상을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구독 버튼을 눌러 놓으시면 자동으로 알람이 뜨니까요. 김프로님의 영상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이렇게 알람이 뜨면은 그때 들어오셔서 시청하시면 좀 더 빠르게 시청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 수급 현황을 보시면요. 자, 일단은 현물은 담고 있어요.
물량을 틀어 담고 있는데 자, 선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죠. 콜옵션, 롱베팅이죠. 지수 상승에 베팅을 했다라는 건데 자, 이 콜옵션 물량을 또 정리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풋옵션, 숏베팅이죠. 지수 하락에 베팅을 했다라는 건데 자, 이 숏포지션 물량을 계속해서 담고 있어요. 자, 이걸 봤을 때 12월 11일 이때가 뭐예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죠. 이 부분에서 지수가 한번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는요, 어디에 집중이 돼 있어요?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에서 이 현물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또 파생시장 상품에서도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하면서 지수를 누르면서 이 파생시장에서도 수익을 챙겨갈 가능성. 자, 이거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미리 요거를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하자는 거예요, 대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우선은 요번 주에 이 에이펙이라는 엄청난 초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장의 기대감이 주가의 선반영을 받으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우리 이때 뭐 하셔야 돼요? 자, 이번 고점 구간에서 단기 고점이죠. 요 구간에서 최소한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외국 놈들이 지금 지수 하방에다가 누가 봐도 자, 지수 하락에다 베팅을 했잖아요. 자, 이 시점 맞춰가지고 지수를 누를 때, 자, 우리는 이 현금 가지고 다시 밑에서 물량을 쓸어 담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4분기 때 이 본계약건들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원전에 대한 거나 아니면 가스터빈에 대한 거. 자, 이 수주가 폭발적으로 계약 체결 기사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려 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 고점 구간에서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을 하고 이 현금 가지고 언제 담는다? 자, 얘네가 지수 끌어내리면서 주가 누를 때, 자, 이때 눌림목 구간을 확인해서 비중을 다시 싣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러한 이 매수 매도 타점까지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실시간 대응으로 이렇게 공유를 다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 실시간 대응이 힘들다. 타점 잡기가 많이 어렵다. 정보도 많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이 구독자 대응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함께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 상단에 제가 직통번호 남겨드렸어요.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두 글자입니다.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 문자로 타점 받기 원하시는 분들, 두산에다가 요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면은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는요,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돈벼락, 신고가, 요런 댓글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